이 홍화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 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신과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킨 인공 항원을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죽은 병원체를 직접 넣는다기보다는 그 병원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찾아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백신의 역할은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 형성과 질병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첫 번째로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농도 변화를 통해 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전에 항원 A와 항원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쥐에게 항원 A와 항원 B가 침입했을 때 생성되는 항체 A와 항체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항체 농도인데요. 항원 A 주사 가로하고 백신 접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항원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킨 항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원 A를 주사한 이후에 약 7일 정도 이후에 항체 A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항체 A는 바로 형질세포가 만들겠죠. 항체 A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항체 A의 농도는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항체 A가 만들어지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원 A가 무력화되면 항체 A의 농도도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28일쯤에 항원 A는 다시 한번 항원 B는 처음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항원 A에 대한 항체 A는 이전과는 달리 빠른 시간에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생성되는 항체 농도도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항원 B 침입 이후에 항체 B가 생성되기까지 7일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이후에 항체 B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항원 A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항원 A가 실제로 침입하였을 때 기억세포로 인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더 높은 농도의 항체를 생성해서 질병을 예방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에 세 구간을 표시해 두었는데 세 구간에 대한 그래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간은 항원 A가 침입한 이후에 항체 A가 생성되기 전까지의 구간인데요.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통해 항원을 표면에 제시하는 이 항원 제시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 식세포 작용과 항원 제시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한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되어 B 림프구를 자극하는 과정이 바로 1번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2번 구간을 볼까요? 항원 A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 체액성 면역,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B 림프구가 분화하여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데 형질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었는지는 이후에 항원이 재침입하였을 때 항체 농도 변화를 통해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구간에서는 항원 A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항원 B에 대해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B의 재침입에 대해서 1차 면역 반응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원 B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이 되었다면 이러하게 항체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 기억세포가 없을 때 이렇게 항체 농도의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역 관련 실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다양한 백신 개발 과정 중 결핵 백신 개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는 바로 결핵균이고 세균입니다. 결핵균과 물질 A, 물질 B는 쥐와 사람에게 모두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를 준비하고 결핵균으로부터 물질 A와 물질 B를 얻습니다. 이 물질 두 가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결핵균의 표면에는 인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원 단백질이 존재하는데요. 항원 물질들을 독성이 없게 잘 처리해서 백신으로 만들었을 때 백신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자, 가에서 1번 생쥐에게 결핵균을 주입한 이후에 특이적 면역과 비특이적 면역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에서는 백신 후보물질 A를 주입하였고 다에서는 백신 후보물질 B를 주입하였습니다. 이 물질 A와 B는 항원으로 작용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각각의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을 추출하는 겁니다. 이 혈청을 새로운 쥐에 결핵균과 함께 주입해 보는 겁니다. 분명 결핵균만 주입하였을 때는 쥐가 죽었는데 4번 쥐는 살았고 5번 쥐는 죽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실험을 보면 2번 쥐에서 면역 반응으로 물질 A에 대한 항체 A가 생성이 되었고 이 항체가 결핵균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의 실험을 보면 3번 쥐에서 면역 반응으로 물질 B에 대한 항체 B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핵균을 무력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쥐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항체 A와 B의 효과를 비교하면 항체 A가 좀 더 결핵균을 무력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백신을 제조할 때는 물질 B보다 물질 A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댓글을 통해 피드백 받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으로 예방하기 힘든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레르기인데요. 꽃가루, 달걀, 약물 등 이런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바로 항원이라고 하잖아요.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지만 가끔 이런 알러지 때문에 열이 난다거나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거나 재채기, 콧물이 심하다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부어서 호흡 곤란까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의 원인들은 대부분 비만세포가 정상보다 과도한 히스타민을 분비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진정시키는 약은 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쓰기도 하고 스테로이드제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면역계가 자기 조직 성분을 항원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말 그대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상적인 세포나 조직도 적군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류마티즘 관절염은 관절 조직을 공격하고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자의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어렸을 때 파괴되면 인슐린을 분비할 수 없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는 것을 소아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면역 결핍인데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나 기관에 이상이 생겨 면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면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약한 세균의 침입에도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못해 생명을 잃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HIV에 의한 에이즈라고 불리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해당이 됩니다. HIV의 숙주세포가 바로 보조 T 림프구예요. 이 보조 T 림프구는 세포독성 T 림프구나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보조 T 림프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겠죠. 심지어는 단순 감기에 의해서도 목숨을 잃는 질병이 바로 에이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신과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나 실험 내용을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액형과 수혈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